지난 30년간 염원해온 해군의 꿈이 드디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진해 군항에서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함인 독도함 이후로 14년 만의 일이었죠. 마라도함의 취역은 해군의 청사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의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인데요. 해군의 주요 작전 범위를 한반도 해역을 넘어 동아시아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죠. 마라도함이 새로운 기동함대를 이끌게 되면 이 꿈에 한 발 다가서는 셈입니다.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함 3척, 충무공함 6척으로 한 개의 기동전단을 꾸려 해군 작전사 직할의 제7기동전단으로 편제했는데요. 전투함 외에도 유사시 함대를 통솔할 지휘함 역할을 할 대형 수송함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독도함이 하고 있죠. 대형 수송함을 통해 항공기나 전차, 장갑차, 견인포를 실은 지상 상륙전이나 대잠수 함정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라도함의 취역은 제2의 기동전단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사실 14년간 해군의 유일한 대형 수송함으로 활약한 독도함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단 한 척에 불과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군의 운영 방식인 삼직제 때문인데요. 한 척이 작전 중이면 다른 한 척은 대기, 나머지 한 척은 정비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마라도함 취역 덕분에 삼직제가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6-6 함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6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인데요.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2척과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이죠. 이 중 세종대왕함 3척과 충무공함 6척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2020년 중반 이후부터 2030년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이 오랜 기간 마음에 품어온 대양이굴론이 실현되는 셈이죠. 또한 우리 군이 치열하게 다져온 미사일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승도치 전략 외에도 전면전보다 낮은 위험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발 중인데요. 우리 해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하던 해군이 내놓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마라도함은 지휘함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우선 14,500톤급 함정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배 중 가장 큽니다. 전장은 199.4m, 전폭은 31.4m, 승조원은 330명에 달하죠. 여러 대의 함공기와 전차, 상륙들격 장갑차 등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데요. 항공기가 갑판 스풋에 착륙하면 엘리베이터처럼 함내로 내려가 경납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MV-22급의 하중과 배기열을 견디게 하려고 초고장력 강으로 제조됐는데요. 20여 톤의 무게와 섭씨 330도 이상의 열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오스프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을 받을 경우 마라도함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탐지 기능도 최상급입니다. 전자식 A사 AESA 기술이 적용된 대공 레이더가 장착됐는데요. 기존의 독도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적이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죠. 또한 수면 위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국산 대공 미사일 해공 5화에 탑재됐는데요. 수직 발사형 방식으로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죠. 한국이 만든 명품 대공 미사일 해공은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파이어 앤 포겟 파이어 앤드 포겟 방식으로 운용되며 최대 사거리는 20km 이내, 최고 속도는 마하 2.0 이상입니다. 미국의 램보다 경량화 및 저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중국과 일본도 일제히 마라도함 취역을 보도하며 우리 해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중국인이 한국 조선 기술과 군사력에 놀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을 면밀하게 살피는 댓글도 보일 뿐더러 한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댓글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토 분쟁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엄청난 사람들. 독도는 한국이 일본인들과 영토 분쟁 중인 섬의 이름인데 우리도 다음 구축함을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라고 지어야 할 것 같아.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1위, 무기 수출은 중국이 5위이고
한국은 12위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나라야. 한국은 오지, 군함, 잠수함, 탱크 같은 걸 해외에 수출 중이며 고속철도 수주에 입찰하고 댐을 건설하고 있지. 한국인들의 대담함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 같아. 한국은 문화, 기술, 반도체, 군사,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세계의 선두에 있는 나라야.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라이벌이 없을 정도. 한국 군함은 규모가 크고 건조 속도가 빠른 데다 견고하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작아 보이지만 다른 곳에 한국을 놓아두면 폭군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한국이 있었다면 당연히 패권 국가가 됐을 것이며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해도 그들의 군사력은 강하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일본의 이즈모 도척도 F-35B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일본과 한국은 F-255B를 탑재할 수 있는 도척의 강습 상륙함을 보유하게 됐다.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인 것이지. 두 국가 모두 아시아 최고 수준.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단 증명되지 않은 성능 의혹과 까대기를 하는 한심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몇몇 댓글에서는 매서 태어난 척하면서 일본을 노리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안보 전략을 보면 가상 적국이 있는 것이 아닌 망상 적국과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국가에 미래가 있는 것일까? 독도함에서 살짝 진화한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격 기능이나 레이더 같은 것들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쓸데없이 새로운 군함을 갖고 싶어 하는 한국. 한국의 함정은 대부분 수리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유사시 독도함은 고식의 북한 함정보다 무기로서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항공모함이 대체 왜 필요하지? 일본을 적으로 둔다면 결국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에 끝장날 텐데 일본 해군이 한국보다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던 양국의 해군력이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진짜 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헛발질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림팩 훈련 중에는 비행기 한 대가 와이어를 달고 날아가면 전투함이 표적을 맞히는 대공사격 훈련이 있는데요. 날아가는 표적을 향해 열심히 기관포와 함포를 날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76mm 함포로 항공기에 매달린 표적 내인형 와이어를 끊어버립니다. 이를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를 보고 어떤 이듬해 림팩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일본이 표적이 아닌 미 해군 항공대의 예인기인 A-6 인트루더를 격추해버린 것이죠. 그 후로 한동안 일본이 미국 눈치를 엄청 봤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해군 전력을 논하기에 앞서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알고 부끄러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